감정 노동자 사연인데요. 고객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진상들이 너무 많아 극도로 화도 많이 나는데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도 잡고 업무와 상관없는 걸 따지고 화를 내거나 욕까지 저한테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속도 많이 뒤집히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위가 쿡쿡 쑤셔서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집에 가서도 진정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만둘 수 있다면 그만둘 텐데 막상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요. 이 일을 견디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힘드시겠네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나가다가 저희가 불구경, 싸움 구경 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재밌다고 하는데 사실 싸움 구경 보고 나면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 교감신경이 막 흥분돼서 속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긴장 상태로 가게 되고요. 남이 싸우는 걸 봐도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를 저희가 의학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때 신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위염,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신체적인 장애를 더 겪게 되면 사실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보다 더 크게 경험을 하게 되고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을 저희가 정신신체 장애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몸은 멀쩡한데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걸 저희가 이제 신체화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올려주신 이 사연자분께서는 아마 정신신체 증상의 가능성이나 신체화 증상의 가능성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거나 뭘 하거나 하면 어디 가서 심리치료를 받으신다거나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명확한데 사실 그러기에는 감정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죠. 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와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교수이고 또 집에 가면 한 명이 가장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귀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가면 헛소리 하면서 즐겁게 술 먹고 노는 친구일 때도 있고요. 후배들 앞에 가면 겁먹부리는 선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은 인생의 모드, 오늘의 모드를 약간은 다르게 생각하고 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사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민원 응대를 한다거나 전화 응대를 할 때는 내 인격체로서의 누구가 아니라 지금 전화 받는 이 회사 안에 있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 전화를 받았다면 이 소리를 안 들었을까? 우리 팀장님이 이 전화를 받았다면 이 민원 응대를 안 했을까? 우리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다면 이런 욕을 안 들었을까? 누가 받았어도 어차피 들을 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고 있을 때는 이런 상상들을 항상 하시고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거는 전화 상담은 누구누구로서 이 전화를 받았다고 꼭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십시오. 인간 누구누구누구씨, 사연을 주신 이 인간 누구누구씨, 아무개씨라고 하죠. 인간 아무개씨에 대한 존엄성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치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담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하게 되는데 인턴을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인턴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과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다른 과를 돌면서 이제 인턴을 하는데 인턴을 제가 해봤더니 병원 안에서는 가장 막내 의사다 보니까 의사는 의사인데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요. 심부름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할 때 가졌던 생각인데 오늘 해야 될 루틴작, 해야 되는 이 고정적인 일이 10개라고 하면 저는 11번째 일로 그냥 선배들한테 욕먹는 거를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그냥 내 일이니까, 인간 조성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인턴 누구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 있죠? 제 동기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 1등을 했던 여자친구, 2등을 했던 저희 남자 동기, 어디 더 좋은 과 하는 다른 동기 얼굴들을 다 떠올려 봐도 누가 했어도 이 욕은 먹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은 내가 못나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상해서, 혹은 회사 방침이 이상해서 먹는 욕인데 내가 하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턴 때 그런 식으로 했더니 좀 저의 자존감 자체는 많이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지나치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내 자존감까지 깎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실 때는 이런 민원응대 같은 걸 할 때는, 감정노동자 역할을 할 때는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민원응대자, 전화 받는 누구, 상담원 누구, 아무개씨, 이런 명찰을 꼭 가슴팍에 담고 가지고 가셔서 약간의 모드를 틀어서, 오늘은 상담원 모드, 내가 집에 가면 엄마 모드, 누구 남편 역할 할 땐 남편 모드, 아내 모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모드를 하나씩 좀 갈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